아, 죄송합니다. 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 예, 예. 예, 예. 아, 저도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이준 교수님. 아, 예. 예. 저도 이제 그 연애 얘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연애를 제가 연애를 잘합니다. 예, 왜냐면 뒤에 사모님 계신데.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란 거를 왜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 하는 거를 저는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왜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서 이 아까 이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사람은 정말 인도주의자고 평화주의자고 환경보호자예요. 연애가 가장 거기에 적합해요. 연애가. 왜냐면 평온한 세상이야만 연애가 돼요. 전쟁터에 연애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전쟁터에 연애하고 어울립니까? 전쟁과 연애 뭐 이런 게 안 어울리죠. 어울려요? 연애는 죄송합니다. 답변하는. 아니 제가 마저 하고요. 아, 그래요. 네. 한 멘트만 할게요. 연애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노인이 이제 읍장이 그거 예를 들어서 살쾡이를 잡으러 가자, 그 사냥하러 가자 할 때 별로 달가오지 않았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분은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이제 이런 평화로움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런 거 뭘 죽이고 이런 건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거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와 행복. 그래서 제목을 연애란 말을 넣어가지고 제목을 저는 넣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하고 어울리는 말이 연애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연애 소설을 읽는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연애 소설이 있고 있다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 연애 소설을 읽는 사람이야 그냥 그 정도만 나와요. 연애 소설 이렇게 재밌게 읽고 뭐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읽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의도적으로 작가가 평화와 환경보호를 일깨워주는 그 단어로 연애 소설을 집어넣어서 애초에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고 안 하고 뭐 다른 제목을 읽고 있는 노인이라고 이렇게 작가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연애 소설을 읽는다는 노인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거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의도. 네. 그래서 뭐 우리 두 선생님 얘기가 약간 틀린 듯하면서도 뭐 이제 뭐 주인공의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 세풀베다가 여기 작가 소개해 보면은 치코 멘데스를 기리면서 이 책을 소위 말하는 이제 바친다, 누구에게 헌정한다 해서 이 책을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브라질의 환경운동가인 치코 멘데스한테 바쳐요.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치코 멘데스인데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는데 여기서 나오죠. 산탄총에 잔인하게 살해당해요. 이게 남미에서 사람을 죽일 때 한 발 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산탄총으로 잔인하게 깽들이 죽인다는 건 뭐냐면 처절한 복수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덤비지 마라. 이렇게 한 발 조용해서 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데 치코 멘데스가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치코 멘데스와 남미의 그 브라질의 그 아마존이 어떻게 황폐화되는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한번 이제 요거 볼게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치코 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지구의 아마존의 그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학생들 그런 말 들어봤죠?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산림이 왜 지구의 허파예요? 예, 앞에는 빵 드시면서 왜 아마존의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마존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거의 엄청 촉촉하잖아요, 나무들이. 네. 그것 때문에 그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가 지구의 허파라고. 아니 뭐 너무 똑똑해야지 제가 오늘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송파구 수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의 산림을 이게 웃겨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로키 산맥을 가봤는데 거기도 빽빽해요, 나무들이. 엄청 빽빽해요. 근데 캐나다의 로키 산맥의 나무는 건드리지를 않아요. 거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 자기네들끼리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만한 게 소위 말하는 뭐 후진국이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브라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브라질의 산림은 작사를 내면서 캐나다의 밴쿠버 쪽에 남은 한 그루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뭐 정책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뭐 이제 네, 아무튼 그러니까 브라질은 뭐 이제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땅을 사고 도로를 내고 계속 산불이 계속 난대요. 산불이 우리 산불 나는 이유도 선생님 우리나라 산불 나는 이유가 뭐죠? 불장난. 과실. 과실이 많죠. 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 뚫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라서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계속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이 브라질이랍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치코 멘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산림을 보호하자 이제 축산업자들 막 도로 뚫고 이런 막 도로 막고 그러니까 그냥 살해됐죠. 그냥 살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은 이제 스토리는 아까 말씀을 나눴고요. 저기 제가 등장인물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라는 이제 주인공 노인. 예, 주인공 노인입니다. 그래서 뭐 수아르족이랑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사냥하면서 살고 배가 고프면 집 앞에 있는 강에 내려가서 그 새우 몇 마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의 고민이 이 새우를 생으로 먹을까 튀겨 먹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예, 그러니까 한 7, 8마리만 잡고 더 안 잡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쫙 풀어놨으면 새우 다 잡아가지고 새끼까지 다 잡고. 말려가지고 포로에서 상파울에 안주로 팔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동물들은 자기 먹을 거만 딱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노인을 보고 저는
이제 제가 등장인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보고 동물적으로 산다고 표현하면은 그 굉장히 인간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볼리바르는 제가 배가 고프면 새우 몇 마리 잡아먹고, 그럼 배불러가지고 책도 읽고 또 한숨 자고, 뭐 이런 이렇게 우리 한국 DNA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연애 소설 얘기했을 때 저는 이진표 선생님보다 우리 선생님 얘기에 동의를 좀 한 게, 현실이 이건 제 얘기입니다. 현실이 아름답고 편하지만 또 현실 살다 보면 고통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누구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또 한편의 연애 소설을 읽는 느낌이랑 똑같이 노인네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진표 사장님 얘기보다 이진표 사장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환경 이거면 제목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과 평화 이 정도로 제목이 나왔으면은 의도가 이진표 사장님 의도가 맞았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 뭐 연애 소설을 노인에게 전달하고,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틀리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막 이렇게 치아를 맞춰가지고 뭐 턱살 되면, 옛날엔 대충 그냥 입모양 사람 구강 구조 봐가지고 대중소 해가지고 이렇게 낑겼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근데 다들 그 양치질도 안 하고 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뚱보읍장. 뚱보읍장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친일파 같은 놈이죠. 미국 그 자본가를 대변하는. 그 다음에 살쾡이. 엄마 살쾡이가 인간에게 새끼를 살해당하고 남편은 큰 부상을 입고 이제 동물 사냥이 아니라 본격적인 인간 사냥에 나서면서 인간을 상대로 자기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합니다. 수아르족,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하고 제가 더 이상 안 썼는데요. 수아르족 얘기 중에 저는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노인을 자기 수아르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 펼치지 마세요. 6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순간 그간에 보고 싶은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가족을 안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으면 대면한데, 학생들도 어머니나 아버지 오랜만에 보면 좀 반갑죠. 오랜만에 봐요. 반가워요. 예. 뭐 수아르족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키라고 이제 남미는 반미주의가 센 나라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우스 아메리카가 반미가 센 이유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스페인 군대, 폴란드 포르투갈 군대가 남미에 들어가가지고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개최하면서 남자들을 다 죽여요. 반란을 일으킬까봐.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놔요. 그러고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이주 데려와가지고 지금에 있는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피도 섞이고 아프리카의 피도 섞이고, 근데 그 중에 피가 이게 DNA가 유전학적으로 멀리 올수록 좋기 때문에 쿠바 사람들 보면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농구는 잘 못한다. 배구도 잘하고 하는 이유가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쿠바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미는 남자들이 다 학살을 당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상태에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카지노, 술집, 뭐 자동차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경제를 다 빨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는 기본적으로 반미 성향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에요. 그 이유, 우리가 일본이랑 안 친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지만 저는 그건 같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새끼들 심심하면 넘어와서 우리 때리고 뭐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미국, 북아메리카, 북미 바로 밑에 남미들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안 친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당하면서. 근데 이제 양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걸 뭐 비하어라고도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제 양키노. 그러니까 반미시 할 때 보면 양키 고홈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160페이지. 양키들이 노다지를 찾아서 우리 학생들 노다지가 뭐예요? 금. 왜 노다지라고 금을 노다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금강을 막 캐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제 이 금강에 돈 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사장님이 왔다가 금 뭐 캐다가 막 함부로 만지니까 노터치 한 거예요. 그러네. 노터치 한 거를 이제 노다지로 이제 예 건드리지 말 가면은 또 터치하지 마 이건데 이제 그래서 노다지 이건데 16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그겁니다. 앞 상황이 뭐냐면 새끼 3마리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살해당하고 자기 남편이 총상을 입은 암살쾡이가 2m가 넘는 암살쾡이가 자기 남편이 고통스럽게 저렇게 끙끙 앓는 거를 자기 스스로 물어뜯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아르족을 대표하는 저 그래도 전마를 좀 데려가서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볼리바르 노인은 수컷의 가슴팍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찾으셨습니까? 네. 중간에 아래쪽입니다. 노인은 상처 입은 수컷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수컷은 눈꺼풀조차 들어올릴 힘도 없는지 인간의 손길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짐승의 최후를 반기는 것은 늘 그렇던 흰 개미들이었다. 노인은 수컷의 가슴팍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며 중얼거렸다. 친구 미안하군. 그 빌어먹을 양키놈이 우리 모두의 삶을 망쳐놓고 만 거야. 이 분노잖아요. 그 동물한테는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 이 살쾡이를 죽인 미국 사람들은 양키놈이 우리 모두의 삶을 망쳐놓고 만 거야. 이 작가의 그 분노가 정확하게 이 루이스 세풀베다가 얼마나 처절한 반미주의자인지 그래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자 그랬냐면 보통 혹시 여기 소설가 선생님 계십니까? 여기에요. 소설가. 그래도 안 맞죠?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국의 소설 이걸 누가 요 내용을 갖고 소설로 썼으면 제 말이 맞다 틀리다만 한번 편. 한국 소설가가 이 소재와 스토리를 갖고 소설을 썼으면 치과 의사, 수아르족 이런 사람들이 노인을 마지막에 또 도와서 살쾡이도 잡고 그 다음에 뚱보는 계속 나쁜 짓 하다가 수아르족이 창으로 찔러 죽인다든지 그리고 뭐 양키가 쏜 총에 잘못된 발발된 총에 읍장이 죽고 막 앞에서 소위 말하는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짠짠짠짠 와가지고 문제 해결에 이래서 이 사람이 앞에서 수아르족이 저 바나나 건드리면 죽는다고 표현을 해서 죽었구나. 이게 있을 텐데 루이스 세풀베다는 소설을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선생님 제 말이 맞나요? 그래서 한국의 소설가가 소설을 썼다면 수아르족도 뒤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하던 아니면 죽던 그 다음에 치과 의사도 치과 의사 앞에 틀리면 해주고 책 주고 사라져버리거든요. 수아르족도 사라지고요. 네. 맞아요. 다 사라져요. 근데 한국 소설가가 이 좋은 스토리를 갖고 썼으면 짜자잔 뒤에 나와가지고 이 노인을 돕던지 수아르족이었으면 또 분명히 도왔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이 그 양키놈들이 총 쏠려오는데 수아르족이 확 앞에서 막아주고 총 팍 맞으면서 비가 또 확 하면 손잡고 막 근데 이런 기법을 안 쓰잖아요. 선생님 제 말이 맞습니까? 한번 선생님 이거는 칠레 구성상의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존강과